자, 즐거운 라디오 11월 26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 일본, 한국 수출 규제 철회 몇 년 걸릴 것이다 주장, 말도 안 되는 꼼수의 경악, 외교부 차관 통해 분명 사죄했지만 다시 발뺌하는 일본 정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바뀌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WTO 제소를 일시 중단한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추후 협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인데요. 어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소미아 유예를 결정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한국 정부 측에 수출 규제 철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재포함시킬 의사가 있다. 절차상 한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무게추를 두고 있던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일본이 특정 시점까지 언급한 것을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해당 이슈를 풀어가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막상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하자 일본의 태도는 돌변하고 있습니다. 26일 마이니치 신문, 일본의 좌익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협의가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또한 3년 반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대화 역시 내달 하순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에 재개하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후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 등이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그룹 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앵무새처럼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산섬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 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홀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 심사 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이 3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이 되어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호사카신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이 3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시키기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전부터 안보상 수출 관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고, 결국 이번 국장급 회담에서도 이와 같은 안보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먹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일본이 한국에 수출했던 고순도 불화소가 이 테러 물질의 제조에 활용이 된 것 아니냐, 수출했던 소재의 행방이 불확실하다면서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했었던 일본이란 국가였죠. 한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 이전 그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던 점과 비교하면 정말 180도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부 차관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베 정부에 분명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언론에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 측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어제 스가 관방장관, 아베 정부의 대변인이죠. 이 인물은 공식적으로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사과를 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앞다르고 뒤가 다른 일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벤트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제 저희 즐거운 라디오 방송에 올려드렸던 이 두 개의 방송이 있었죠. 이 부정적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의 태도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서 현실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 한 번 더 보도가 되었다시피 미 상원 의원들이 한일 정부 각각에 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본 일본은 결국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현실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한국의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해서 리뉴, 아예 갱신이라는 표현으로 못을 박았던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두 번 꺼내기에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현실화시켜버리는 것인데, 이전보다 그 가능성이 명백히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일본 기업의 이 자산 강제 매각, 현금화, 이 이슈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카드가 아닐까 싶으며, 지금 언론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방법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1+알파 안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고, 그 명분이 이 배상의 성격이 아니라 경제 발전 목적을 위한 기금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이 안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궁극적으로는 이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건입니다. 이 내용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수긍을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국의 결정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 미국 데이비스 스티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데요. 오늘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렐 차관보는 이 지소미아를 종료를 연기한 것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들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은 엄연히 독립적인 사안이라는 것이었는데, 역시 미국은 이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계없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계속해서 넣겠다는 거죠. 이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많은 분석들을 부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의 협력,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연관이 된 부분인 만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압박을 명백히 넣었었죠. 한미일 3국 협력 이 부분에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지소미아의 의미는 이 세 개의 국가가 협력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문제가 당분간 일단락된 만큼 추후 한국과 일본의 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등의 이 역사 무역 관련 분쟁에는 깊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는데요. 이 미국은 역사 문제 등 현안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면 양국의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커진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은 맡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그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근본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 강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겁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강제징용 배상 부분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 이 한 달 안에 풀어줄 것처럼 하던 수출 규제 조치를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분노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일본을 상대로 어떠한 수를 던지게 될지요.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